특색 붉은 안개. 불굴의 용기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는 역대 최강의 해결사. 붉은 안개는 최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특색입니다. 로보통일 시절부터 그 강함이 꾸준히 묘사되어 왔으며 과거 검지 대행자 5명과 전령 3명을 단신으로 쓰러뜨린 일화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붉은 안개는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뒷골목, 그 중에서도 식인이 벌어질 정도로 악명 높은 23구에서 태어났으며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재능 덕분에 주변 이웃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이웃들에게 배신당한 후 뒷골목을 떠돌며 남을 위한 은혜만 받는다는 신념 아래 홀로 해결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카르멘을 만나 그녀에게 미미크리를 받고 자신의 고유 에고를 발현하며 특색 해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백야 흑주 이전 유일한 에고 발현의 사례로 붉은 안개의 강함과 정신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고유 에고는 붉은 빛의 안개처럼 일렁이는 전신 갑옷으로 붉은 안개라는 칭호 역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르멘이 죽은 이후에는 아인의 곁에 남아 연구실을 지키다가 연구실을 습격한 머리에 맞서 수많은 환상체들과 발톱 둘을 쓰러뜨리고 조율자 가리온과 동기어진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아인에 의해 세피라로 개조되어 게브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로보토미아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스토리를 거쳐 현재는 엔젤라를 포함한 다른 세피라들과 함께 도시 외곽으로 축출된 도서관에서 지정사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색 붉은 시선. 붉은 안개의 뒤를 이어 붉은색을 부여받은 특색 해결사. 붉은 시선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붉은색으로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별한 흐름을 읽어내는 그의 능력을 발할 때 더욱 붉게 빛납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생긴 외형 및 목소리와 다르게 의외로 정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과거 리바이였던 시절에는 주기적으로 보육원에 들러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자신의 해결사 사무소 식구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림버스 컴퍼니 시점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줄곧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지만 이는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가끔씩 수감자들을 도와주며 츤데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강함에서는 붉은 안개가 사용하던 붉은색을 이어받은 만큼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는데 에고를 각성하기 전에도 무기 없이 맨몸으로 약지의 도슨트를 압도하였으며 에고 각성 후에는 뒤틀림이 된 약지 마에스트로를 무력화시키고 클리포드 억제력이 없는 샤덴프로이데까지 반으로 갈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에고는 가시가 돋은 월계관과 견갑 그리고 피로 만들어진 붉은 망토인데 에고를 발현할 시 혈액을 조작하고 피를 이용해 무기를 만들며 피웅덩이 속으로 숨는 등 피를 이용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피를 사용하는 능력들은 실장에서 묘사된 혈기 특유의 그것들과 상당히 닮아있는데 붉게 빛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눈 역시 제1권석 이상의 혈기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에 과거 혈기와 밀접한 연결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자신의 흐름을 보는 능력을 바탕으로 림버스 컴퍼니의 길잡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색 푸른 잔향. 별의별 이상한 인물들이 넘쳐나는 품은 세계관 내에서도 또라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특색. 아르길리아는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의 메인 빌런이자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특색입니다. 라오르 내에서 아르길리아는 불순문들을 모아 잔향악단을 창단하고 이를 직접 이끌며 여러 음모를 시행하는데 행적이 워낙 뒤죽박죽이고 결말 부분에서도 묘사가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새끼 도대체 뭐가 하고 싶었던 거지, 애당초 목적이라는 게 있기는 했었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추후 해맨팡팡 잔향악단 1차 테마에서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아르길리아는 동생인 안젤리카 이외에는 누구와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백야 흑주 당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선율을 듣고 안젤리카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에 태생적인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아 도서관의 빛을 탈취하여 그와 같은 연주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고 하죠. 이런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오로, 아니 품은 세계관 전체로 확장해도 가장 뒤틀리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또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색이 특색인 만큼 평판과는 별개로 상당한 전투력을 자랑하며 해결사 협회 중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협회 일가와 특색 주홍십자를 동시에 전멸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라오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롤랑과는 매부 관계이지만 안젤리카 관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며 안티태제격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잔향악단 1차와 2차 전투 모두 롤랑과 1대1 사투를 벌이며 끝내 두 번 모두 롤랑에게 패배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특색 검은 침묵. 라오르를 엔딩까지 플레이한 유저라면 누구나 검은 침묵의 정체를 롤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중에서 롤랑은 1급 해결사였던 것으로 나오며 검은 침묵의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며 강함을 뽐내기도 하고 무엇보다 뒤틀린 롤랑 접대 시 검은 침묵 접대라는 타이틀이 붙기에 라오르만 플레이한 유저 입장에서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라오르 아트북에서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실제 검은 침묵의 정체는 롤랑의 아내 안젤리카였고 롤랑은 검은 침묵이라는 오해를 산 인물이었다라고 나오죠.
거죠. 원래 검은 침묵의 정체는 안젤리카였으나 롤랑과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해결사 은퇴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은 침묵의 장비를 롤랑이 넘겨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랑이 검은 침묵의 행적과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또 아닌데, 안젤리카 사후에 롤랑이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폐악질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 파멸적인 행보 중 대다수가 검은 침묵의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침묵의 명성과 행적 중 절반 정도는 롤랑이 직접 벌인 일이라는 것이죠. 검은 침묵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안젤리카가 사용하는 차원장갑은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갑 속에는 다양한 공방의 무기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투 시에는 상황에 맞게 이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싸웠으며, 대부분의 경우 롤랑과 합을 맞춰 무기를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관계 면에서는 앞서 소개한 푸른 잔향 아르길리아의 친동생으로 어린 시절에 남매 둘이서 함께 버텼으며, 롤랑과는 찰스 사무소 시절에 만나 이후 함께 핏빛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결혼과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과 함께 해결사직을 은퇴하고 롤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였지만, 백야 흑주의 영향으로 탄생한 피아니스트에게 당하면서 결국 뱃속의 아이와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색 보라 눈물. 품은 세계관 내에서 가장 많은 떡밥으로 둘러싸인 미스테리엄 투성이의 특색. 주요 등장 작품은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와 리바이어던이며, 추후 림버스 컴퍼니를 비롯한 푸문의 차기 작품들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붉은 안개와 푸른 잔향의 스승이었다는 묘사가 있으며, 이들 이외에도 롤랑,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조율자 비나까지 도시에서 한가닥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인물들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 눈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색적인 능력은 차원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이동하며 수많은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다고 묘사됩니다. 이 때문에 작중에서 등장할 때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녀가 뿌리고 다니는 대부분의 떡밥 역시 이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라오로에서는 롤랑을 도서관 내부로 집어넣어주고, 푸른 잔향의 계획을 배후에서 도와주는 등 흑막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다가도, 한편에서는 올리비에와 롤랑에게 조언을 통해 라오로 진엔딩에 도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쏭달쏭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라오로 바로 다음 시점인 리바이어던에서는 책에서 살아 돌아온 토머레를 데려가기 위해 잠시 등장하여 베르길리우스와 전투 후 독자에게 들리지 않게 무언가를 속삭인 다음 다시금 사라지며 여전히 베일에 쌓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아마 능력을 통해 특정 미래를 의도하고 이 모든 행동을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라 눈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가장 큰 떡밥으로 남아있습니다. 전투 시에는 세 자루의 검을 바꿔가며 사용하며 각 검에 따라 서로 다른 태세를 사용합니다. 전투력 역시 40년이 넘는 해결사 경력을 통한 수많은 경험과 차원 이동 능력을 바탕으로 붉은 안개의 스승이었다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강함을 보여주는데, 리바이어던에서는 또 다른 특색 베르길리우스와 맞붙어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한 수 위의 실력을 뽐내며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림버스 컴퍼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세계관상 언젠가는 무조건 등장할 것으로 추측되며, 그때 그녀가 던진 수많은 떡밥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혀질지, 그리고 어떠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는 모든 푸문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색 쪽빛 노인. 대호수를 떠돌아다니며 대재앙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특색. 림버스 컴퍼니 5장에서 처음 등장한 특색으로 베르길리우스 이후 정말 오랜만에 새롭게 등장한 특색입니다. 조각배에 탄 채로 커다란 작살과 함께 단신으로 대호수를 방랑하며, 대호수에 존재하는 5재앙 중 2개를 직접 처리한 인물로 나이가 꽤 있는 노년의 남성이라는 점, 모든 것을 꿰트는 청새치 고래를 잡았다는 점, 그리고 외형이 비슷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와 그의 저자 어니스트 허밍웨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베르길리우스가 직접 거물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특색의 위상에 걸맞은 상당한 실력자로 보이는데, 림버스 5장에서는 수감자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중지의 작은 형님 리카르도를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 시에는 커다란 작살과 쇠뇌를 사용하며 신과 망 역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창백한 고래와 임전에 들어갈 때 작살에 최대 3개의 망을 감은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장 종반부에서 끝끝내 창백한 고래 사냥에 성공하면서 수감자들을 구출해 주었고, 현재는 여전히 대우수에 남아서 나머지 3개의 재앙을 사냥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림버스 공개정 프로젝트문 공식 계정에 올라온 도시 최강자 후보와 관련된 트윗에서 롤랑이 언급하는 대우수의 해결사가 쪽빛 노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색 주홍십자.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 등장하는 특색. 라오르 후반부 스토리에서 잔향악단 토벌을 위해 하나협회 남부 1과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서술되면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특색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토벌에 실패하고 역으로 당해 하나협회와 함께 전멸하였다고 나오며, 이 과정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기에 특색치고는 이례적으로 허무한 느낌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잔향악단 1차 접대에서 엘레나의 피주머니가 되어 수족으로 부려지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재등장합니다. 이렇다 할 전투 장면이나 일러스트, 대사 한 줄조차 존재하지 않고 등장하자마자 사망하여 피주머니로까지 전락해버린 힘 빠지는 행보 때문에 많은 유저들에게 특색의 수치, 최약체 등으로 평가받지만, 그가 상대한 잔향악단의 면면을 보면 특색 한 명과 도시의 별 혹은 그 이상급의 강자 다수, 거기에 수많은 뒤틀림까지 있기에 마냥 저평가당할 정도로 약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프 여체 정체불명 특색.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레스티의 책장에서 언급되는 특색, 워프 열차는 원활한 정리를 위해 특색이나 고등급 해결사처럼 강한 힘을 가진 인물들은 필수적으로 1등석에 태우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특색 한 명이 정체를 숨기고 일반 객실에 탑승하였고 다른 승객 모두를 영겁의 시간 동안 수련시켜 열차가 도착하였을 때 정리 요원들을 전멸시킨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W사 정리 요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하자 결국 R사 토끼팀을 불러 겨우 제압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 특색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현재 워프 열차에는 특색 해결사는 별도의 열차에 따로 탑승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색 추정, 연두낭자, 림버스 컴퍼니 1장에서 돈키호테에 의해 언급되는 인물, 공식적으로 특색이라고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해결사 덕후인 돈키호테가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호칭이 특색 특유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으로 볼 때 또 다른 특색으로 추정됩니다. D사가 위치한 사고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는 공개된 정보가 전무하며 1장 이후로 언급이나 떡밥도 없었기에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 역시 불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연두색과 소녀라는 특징으로 보아 베아트리체 포르티나리가 모티브가 아니냐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베아트리체는 실제 단테가 일생을 바쳐 사랑한 여인으로 단테의 신곡 천국편에서 구원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기에 림버스 스토리가 천국편까지 진행된다면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색 추정, 붉은 주머니, 5.5장 20번구의 기적에서 잠시 언급되는 해결사, 과거에 활동했던 제비아치 협회 출신 해결사로 먼 옛날 조수인 사슴맨과 함께 도시 곳곳을 누비며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특색이 많다면 최초의 협회 출신 특색인 동시에 붉은 안개 칼리의 선대 붉은 특색으로 보입니다. 돈키호테의 언급으로 보아 활동 시기가 꽤나 오래전인 인물로 보이기에 현재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붉은 옷과 모자를 쓰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뿌린다는 것으로 보아 모티브는 산타클로스일 것으로 보입니다.